대동은 조선을 얘기해요. 대동. 큰 동쪽에 있는 나라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영역, 그리고 그 아우라가 크다는 얘기죠. 이미지,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 그래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홍사가 쓴 천자문이 중국의 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인에게 중국에 대한 모화 사상을 부지부식간에 젖어들게 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의 조선의 정신, 조선의 풍습, 조선의 역사, 조선의 현실 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족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저는 높이 평가하고, 지금도 할아버지께서 그런 글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켰다는 측면은 자부심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 천자문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입니다. 보시면 내가 손에 침을 묻혀가면서 손이 달아지니까 여기에는 나의 지문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지문조차도 다 들어가 묻어져 있고 표지가 몇 번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동천자문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글자의 구성했을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성했는지에 대한 그 문헌적 근거를 다 대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곧 이 문장의 해석본입니다. 고치다가 결국 1948년도에 마지막 완성본을 만들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제시대 때에 이제 완성한 책입니다. 이게 고조 할아버지예요. 김영자 상자, 면함체육형과 함께 의병투쟁을 하면서 군상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의 유일한 초상 사진입니다. 이게 1900년도에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사진사에서도 규정한 자료이죠. 이 그림을 바탕으로 석지 채용신이라는 화가가 초상화를 그립니다. 이 책을 줬던 할아버지 균자 할아버지입니다. 원래 이름은 빛날환 쌍옥각, 나중에 균자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밭을 일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균이라고 이제 후에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았던 이제 공간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린 시절에 컸어요. 이분이 김영자 상자 고조부께서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조선 어떤 독립을 역설하는 가운데 느꼈던 그 어떤 약소민족으로서의 부족함,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지함이 갖고 있는 나라 잃은 힘이 없는 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 요인들을 느끼면서 교육만이, 그리고 머릿속에 정신을 주입시키는 것만이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하에 천자문을 집필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양식 방식하고 좀 달라요. 이 동양의 어떤 고전을 배우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하늘천 따지 덮을 뿌시를 째, 하늘은 모든 걸 덮고 있고 땅은 모든 걸 싣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남다시 해석하는 것은 서양식 해석이에요. 천자문은 이렇게 공부해서는 잘 안 돼요. 그냥 처음에 해석을 해요. 하늘천 따지 덮을 뿌시를 째 해일 날월 빛일조 매달현, 이렇게 음주를 넣어서 이제 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눈에 보이고 있는 사실과 자연의 현실들이 훤히 뚫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문 공부의 묘미예요. 이런 식의 비유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침에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산천초목에 묻어가지고 영롱한 이슬방울을 만들어요. 그 이슬을 보면 찬연한 이슬이 곧 신이 말하는 그 깨끗하고 찬란한 세계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곧 또 다른 태양에 의하여 인해 증발되고 말죠.
그런데 그 영롱함이 증발되고 만다고 해서 다음에 영롱함이 또 맺히는 것이 아닌데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빗방울 온도가 몇 도이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 작은 알갱이가 몇 개가 모여서 떨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하고 그것이 그 물방울을 보면은 거꾸로 보인다든가 이렇게 사람한테 가르쳐서는 동양의 진리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그냥 물방울의 영롱함이 태양빛에 날아가는구나 그러면 공부를 하는 순간에 어느 날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세계를 그리고 생사고락과 태어나고 소멸되고 있는 자연의 이치를 물방울 속에서 느끼게 만드는 게 동양의 이치의 공부 방식이라는 거죠. 그 대동천자문은 내가 아주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또는 다른 훈생들을 가르칠 때 간접적인 방식으로 즉 어깨 너머로 아주 어린 나이에 글을 배웠던 것인데요. 내가 이제 화가로서 내 예술 세계에 대한 원형, 원천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대동천자문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현실과 역사에 기초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조선의 된장 냄새가 나는 그림을 그려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나에게는 뼛속 깊은 유전자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 정신에 대한 어떤 총체성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조선 민족 고유의 어떤 어를 학습할 수 있다. 그러면 근거가 있는 삶, 고향이 있는 삶을 사람이 누구든지 존중하는데 근거 없는 삶을 살면서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 비추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한국의 고유 정신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서구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현실 속에서는 현재 그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에 비추었을 때 매우 적절한 교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대동천자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뻐할 자, 사랑에 마땅의 돈도갈 독, 효도효 밭들뽕 꼭필 부지런할 근입니다. 예뻐할 자, 사랑에 마땅의 돈도갈 독. 자애는, 부모는 자식을 독실히 하고 두텁게 사랑해야 된다. 보세요. 예뻐할 자에는 거무리한자가 2개 들어가 있어요. 거무리한자는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원래 태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태자리에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 온갖 정성을 자식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예뻐하고 사랑해서 그것을 돈독하게 더 두껍게 해주는 것은 마땅한 부모의 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교육의 첫 출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효도효 밭들뽕 꼭필 부지런할 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효도로서 봉양하고 받들고 그것은 죽을 때까지 효성스럽게 모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이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부모 이야기가 이제부터는 자식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는 어떤 인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예뻐할 자, 사랑에 마땅의 돈도갈 독, 효도효 밭들뽕 꼭필 부지런할 근입니다.
두 번째는 한일 탄자환 아침조 발글선 두이 성인성 박달단 칙입니다. 한일 탄자환 아침조 발글선. 탄자라는 것은 약을 만들 때 이제 밀가루나 찹쌀가루로 섞어서 조그맣게 만든 이제 약인데 그 정도로 작은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침조 발글선이에요. 아침에 서서히 밝아오는 나라를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조선이라는 나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 작은 탄활약만 하다. 이건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1, 2, 3, 4의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는 건데요. 두이 성인성 박달단 칙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는 두 사람이 성인이 있었어요. 단군과 기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다시 보면 단군이라는 사람의 성은 환입니다. 이름은 왕검이라고 하고요. 혹은 인검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건국의 시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선 건국은 고조선 이전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전의 그 나라를 조선이라고 총칭합니다. 기자라는 사람은 성은 자이며 이름은 서여입니다. 그래서 은나라가 망하자 동쪽으로 이제 움직여서 단군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국 첫 출발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작지만 두 사람의 성인에 의하여 이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한일 탄자환 아침조 발글선 두이 성인성 박달단 칙입니다.